오늘은 아주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세차게 내리꽂았거든요. 나스닥이 4.68%나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고, 뭐 유럽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어제 장이 좀 많이 빠졌죠. 가장 주된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그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 뒤에 그 성장주 쪽이 하락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채권 수익률을 보면 6% 넘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5년 국채 수익률이 7% 넘게 올랐어요. 섹터로 놓고 보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서부텍사스 중진류가 120달러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주가 빠지고 있다. 경기 수축 쪽에 대한 심리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거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래로 세차게 내일 꽂았어요. 얘들만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금값, 이거 채권 수익률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도 떨어지겠죠. 이거 채권 가격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금 가격도 밑으로 세차게 내렸습니다. 2.83%. 여기 원자재 가격 다 떨어졌죠. 유가 빼고. 시장 자체가 경기 수축 쪽으로 무게를 잡고 있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짧은 시각에서 놓고 보면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틀간 있을 연준의 FOMC 회의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 이슈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향후 어떻게 대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그 CPI 금요일날 발표된 거 내부 컴포넌트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이건 전월 대비고, 전년 동기 대비 34%는 올랐고, 전월 대비도 6%는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여기 약간 토를 달아놨는데, 에너지 있죠. 에너지는 부속 요소예요. 뭐 하냐면 트랜스포테이션하고 하우징의 부속 요소입니다. 여기 있는 게 운송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부분에, 주택에도 이제 전기, 가스, 수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부분이고요. 운송 보면 이제 운임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솔린 가격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같이 부속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물가 상승률에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율로 그냥 보면,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한 8% 정도 해당하는 거고, 그중에 이제 가솔린 가격이 한 4%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솔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솔린 가격이 이제 일반은 4.88달러, 프리미엄은 5.64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2012년도 15년도 있었던 수준을 뛰어넘고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때 유가가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경기 수축 진행되는 과정 중에 끝까지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여기 있지만 유가 자체로 놓고 보면 위로 세차게 치웠습니다. 지금 유가하고 다르게 훨씬 높이. 밑에 데이터가 나오나? 여기 2009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이는데, 그때보다도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솔린 가격이.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이거 가솔린 가격이거든요. 오늘 가솔린 가격이 개파락했습니다. 여하튼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 코앞에 떨어진 게 석유 증산이거든요. 지난번에 50% 정도 증산하면서 대응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 또 지난번에 자기가 안 만나고, 누구죠? 장관 중에 누구하고 만나라고 막 이렇게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가서 만나가지고 증산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지금 꾸물꾸물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뭐 협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대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 중에 이제 BBC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6일 전 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겁니다. 영미 등 서방국 지지가 얼마나 유지될까. 폴 아담스 6월 7일자 기사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영국이나 폴란드,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명백한 패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지금 프랑스가 먼저 약간 꾸물꾸물 딴 얘기를 해야 되고 있고 이거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초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촉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그다음에 요새 독일 총리도 약간 방향이 미국보다는 누그러진 형태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약간 방향성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석유 가격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죠. 그런데 바이든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 압력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주요 요인이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5% 1일 증산에 대한 부분으로도 유가가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석유를 적정 수준에서 캡을 씌워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작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향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해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들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걸 담보로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쥐어짜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사 중에 보면은 요 밑에 얘기를 들어보면 요거 보면 이제 필요한 무기가 계속 많이 필요하고 지금 뭐 포탄 이런 것들이 다 소비돼서 더 필요하다고 막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청을 서방에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전 약속 이행에 대해 독일이 망설이고 있고, 미국이 지원한 무기는 러시아 본토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만 사용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약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종의 교전 과정이라면서 마치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바라지만 너무 많이 이기길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영국에서만 무려 600만 가구가 올겨울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 영국 정부의 이번 주 경고. 그러니까 지금 여름께나 이런 상관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에너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한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분쟁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좀 커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가을 겨울로, 그러니까 에너지 그 난방을 위한 에너지들이 필요한 시간으로까지 밀리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인 위험성이 커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전체 위험성이 높긴 한데 군사적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이 너도 나도 지지 설명을 보이기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들이 액션을 취하긴 했는데 그거의 결과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방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뺏기고 평화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서방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방이 언제까지 과연 우크라이나 손을 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미국이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우디하고도 이번 달 말에 GCC 정도가 있을 그 GCC 회의에 참여해서 바이든이 어떤 형태로든 증산국가 아니고 산유국가들이 증산하는 형태로 태도를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것들을 끌고 와서 그런 액션들이 실제적으로 나와야, 뉴스 보도나 이런 쪽으로 나와야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 달에 중간선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엮여져서 움직이면 그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연준의 회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한두 달
이 정도 상황 혹은 길게는 뭐 한 두세 달 정도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 6월 14일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그 모건 스탠리 이제는 CEO께서 경기 침체가 내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50%, 미경제학자들 70%.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내년 안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현재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반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지금 하락 국면이 계속 일어나고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고 반등 시점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반등 아니면 제가 대응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건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크게 경제지표의 방향성이 움직이면서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지금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가 경기 침체 위험이 3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50%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들을 쭉 해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소프트 랜딩, 여기 보면 하드 랜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무게를 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 6월 7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과 함께 경제학자 4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8명이 내년 상반기, 30%는 내년 하반기, 그 다음에 2%가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닥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한 번은 반등을 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포지션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고 있냐면 이제 이미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상당히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용 팽창에 대한 부분이 한계점에 봉착하고 경기 사이클이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기 수축을 한번 겪어야 되는 상황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단기 반등이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 밀려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반등한 이후에 주식 포지션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온 게 상황을 좀 더 악화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 가치 배수거든요. 포워드 퍼 대비해서 글로벌의 포워드 퍼는 지금 중앙 배수 정도 와 있고 미국 퍼를 제외한 포워드 배수는 한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역사적 퍼밴드 안에서 보면. 그리고 미국 배수가 중간 배수 정도 내려왔어요. 역사적 퍼 중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거든요. 예.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밴드가 요 정도 내려왔죠. 보시면 이 10배 블루라인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락했을 때 내려온 시기보다 약간 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치 배수도 가격 배수와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여력이 좀 있는 거니까 아직 너무 높은 수준에 있는 거냐, 그만큼 충분히 조정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잠깐 보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처럼 녹록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장 주된 요인은 석유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 석유에 대한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은 전쟁이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가 가장 큰 충격을 세계에 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액션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 석유를 더 빠른 속도로 증산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휴전협정이나 이런 형태로 가고 이거보다는 사실 이 휴전협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보다는요 사실은 이런 그 생각의 전환
휴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러시아의 석유 수출 가격에 캡을 씌우는 거 있죠. 그런 형태를 빨리 진전을 시켜서 일정 부분 유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유가를 잡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생각 때문에 유가를 잡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푸틴이 승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부분, 에너지 무기를 단기간에 서방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명확히 드러낸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실제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가 않고 있던 유럽이 실제로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뒤흔드니까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지금 피부로 겪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서방 국가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러시아와 관련된 포지션을 계속 줄이려고 할 겁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그걸로 놓고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승자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패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장이 너무 세차게 내려와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인지가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건 FOMC 회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잡으려고 어떤 형태로든 서방 쪽, 미국 쪽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꾸물꾸물 올라와서 시장을 누르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당장은 아니고 내년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6월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액션을 한다면 반등 이후에 포지션을 정리해서 가는 걸로 액션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